안녕하십니까, 헤이오션입니다. 오늘은 문매 맞는 하나오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커지는 노조 리스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 아십니까? 이 사진은 조선 하청 지회장인 김영수 씨가 하나오션 본사 앞에 가서 97일간 단결 투쟁하는 모습입니다. 당연히 불법이고요. 그들 앞에서는 법이라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떠한 내용들이 우리 하나오션에 영향을 미칠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사진이 97일 동안 고공농성 하고 나서 내려오는 사진이에요. 아시다시피 거의 전쟁에서 이긴 분들입니다. 자, 조선 하청 노동자의 처우 개선 요구를 하면서 김영수 하청 지회장이 고공농성을 97일간 진행을 했어요. 97일간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많은 일들이 있었죠. 상여금 50% 인상, 상용공 하청업체 정규직 확대, 블랙리스트 금지 부분들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들 회사를 다니시거나 인사 노무 또 제조업에 계신 분들 입장에서 한 번이라도 들어보셨을 문제들입니다. 자, 원청이 누구냐 명확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명확하게 이 하청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하청 지회장의 원청은 하청업체입니다. 하청업체 정규직 확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원청의 정규직 확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오션과 교섭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하청업체와 하청지회가 교섭을 하는 것이지 하청지회가 원청이랑 교섭을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실질적인 사용자인 하나오션 원청이 교섭을 하라고 떼법 그냥 윽박을 지르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러면서 하나오션이 하청노사와 2024년 인단협 교섭안에 합의를 하면서 6월 19일날 고공농성을 중단하였습니다. 여러분, 이재명 정부가 들어오면서 이제 얼마나 많은 노조 리스크가 커질지 기대를 하셔도 좋습니다. 저희가 헤이오션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 하반기 조선사들의 임단협 투쟁은 제가 느껴보지 못할 정도로 극악무도할 것 같습니다. 한번 지켜보시죠. 자, 지금 뭐가 또 문제가 되냐? 이 노조법 2조 3조 개정에 대한 이야기들이에요. 지금 노조법 2조 3조는 윤석열 정부 때 한번 개정에 막혔습니다. 개정이 막혔다고 해가지고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에서 개정 시도를 계속 안 할 이유는 없어요. 아시다시피 명분을 만드는 겁니다. 우리는 개정안 통과를 시켰는데 대통령이 막았네. 그리고 그냥 또 내버려 두는 거예요. 왜냐? 고공농성은 김 회장이 할 거거든요. 김 지회장이 고공농성을 하는 거지. 우리는 정치적으로 프레임을 씌워서 이용해먹고 자기네들의 이익을 위해 노력을 해야 되는 게 국회의원이자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본질입니다. 자, 김 지회장이 내려오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개정 투쟁 예고를 했죠. 법 개정을 막을 사람이 이제 없다. 이재명 정부는 법 개정을 안 막는다는 거죠. 자, 법 개정 투쟁을 시사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 시급하다 이겁니다. 원청과의 교섭을 위해서 노조법 2조 3조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어요. 즉 노조법 2조 3조를 개정하게 되면요, 모든 노동자가 진짜 사장, 즉 원청과 교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에요. 즉 SK 직원, 통신 판매원, 하청 이런 애들도 최태원 회장 나와!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기업이 기업을 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국이 불과 몇 달 만에 얼만큼 망가질 수 있는지 보여줄 수 있는 단면적인 예라고 생각합니다. 김 지회장이 노조법 2조 3조 개정을 맡고 있던 윤석열이 이제 사라졌다. 법 개정 막을 사람이 없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그렇다면 이 노조법 2조와 3조가 무엇이냐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중요한 게 사용자 범위 확대라, 쟁의행위 범위 확대라, 또 이제 손해배상 책임 구분, 신원보증인 보호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자, 사용자 범위 확대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현행 노동조합법 제2조 2항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경영 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라고 정의가 되어 있는데요. 이제 요게 추가가 되었습니다. 뭐라고 추가되었냐면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이게 말이 됩니까?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그 범위에 있어서는 사용자로 본다. 네. 자, 이런 거예요. 저한테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닌데 제 근로조건에 실질적 구체적 지배 결정권을 가진 자, 사용자. 그러면은 이재명이가 최저임금을 인상을 시키고 제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친 자니까 똑같이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를 해도 되는 부분입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물론 이재명 씨가 대통령이 아니라 기업의 대표이자라고 생각을 했을 때 문제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쟁의행위 범위 확대인데요. 쟁의 범위 확대.
근로조건에 관한 불일치로 변경 이런 부분들이 뭐가 문제가 되냐. 자, 현행은 제5호에 노동쟁의라고 함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 간의 임금, 근로시간, 복지, 해고 등의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 상태를 말한다. 그런데 개정안은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 문구를 근로조건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바꾸자는 아닙니다. 이렇게 되면 단체 협약 위반 등 노동 조건의 불이행, 권리 분쟁을 노동쟁의의 범위에 포함해서 이러면은 이제 단체 교섭과 쟁의 행위를 통해 다양한 분쟁을 노사 간에 자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자는 아닌 거죠. 쟁의를 그냥 계속 하겠다라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손해배상 책임 구분. 현행은 이 법에 의해서 이제 단체 교섭 또는 쟁의 행위로 인한 손해를 입은 경우 노동조합에 또는 근로자에 대해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개정안은 제2항, 제3항을 추가했죠. 법원은 단체 교섭, 쟁의 행위, 그 밖에 노조의 활동으로 인한 손해는 귀책 사유, 귀책 기여도에 따라 개별 책임으로 범위를 정하여야 된다. 그 다음에 신원보증법 제6조에 불구하고 신원보증인은 단체 교섭, 쟁의 행위, 그 밖에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 이렇게 추가하고 있는 거죠. 자, 노동조합의 파업이 정당성 인정을 못 받으면요, 그동안 손해배상 책임 관련 모든 조합원들이 연대해서 부담을 해왔어요. 그러니까 총 손해배상액이 100억이면 조합원들이 n분의 1로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조합원을 묶어서 100억 원을 부담시키는 식이었죠. 그래서 그동안 노동조합 탈퇴 조건으로 손배 소송을 취하해준다는 식으로 기업들이 이용을 해왔고, 이거 거절하면 조합원들이 100억 원 부담해라, 이렇게 했던 것들이었습니다. 자, 이제 남은 쟁점이 무엇입니까? 이제 470억 손배소 문제 해결 관련이 있죠. 이 법은 지금 창원지법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문제가 많아요. 뭐가 문제가 있냐면, 하나오션은 법률적으로 경영진 배임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재발 방지 약속을 전제로 손배소 취하를 할 수가 있어요. 또 그렇게 하겠다라고 6월 12일 날 이야기를 했고요. 하지만 하청지회 뭐라 했습니까? 하나오션은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요구하고 있어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6월 18일 날 얘기했습니다. 사과할 수도 없고 이 재발 방지 약속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오션 노사, 이제 정규직 노동자들이 가입해 있는 금속노조는 상호 간의 고소고발 전면 취하 합의를 하면서 물꼬를 튀어놨어요. 하청지회에 너도 이거 해라. 자, 근데요, 아시다시피 하나오션은 손배소 소송 취하 시 이제 배임 리스크가 들어갑니다. 배임 리스크가 굉장히 많아요. 배임 리스크에 상장 폐지 부직이 있습니다. 그냥 배임 리스크 관련해서 검색만 해보셔도 쭉쭉 나와요. 즉 민법상 회사 경영진은 회사 주주 이익에 보호할 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회사에 막대한 손실을 끼친 행위에 책임을 묻지 않으면 배임죄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제기가 가능합니다. 하나오션 개미들이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조선 주식 아닙니까? 소액주주 연대 갑니다. 바로 배임 때립니다. 자, 그렇다면 배임 해소 방안은 뭐가 있어야 되나? 이 노조 측의 공식사가 있어야 되고요. 또 재발 방지 약속도 해야 되고 노사 간의 새로운 합의가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만 경영진의 배임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가 될 수가 있어요. 자, 실제 소송 취하가 미친 영향을 살펴보면 민사상 소송이 바로 종료가 되죠. 소송 취하 시 법원이 소송 각하 종결 처리를 하면서 피고 노조 간부들에게는 손해배상 책임이 남지 않죠. 하지만 요게 남죠. 경영진의 책임 문제, 회사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다는 근거를 확보해야만 배임 책임을 상당 부분 완화 가능합니다. 하지만 요게 가장 중요합니다. 사회적인 파장. 이제 한국에 있는 모든 구성원들에게 이제 불법 파업해도 면제부가 가능하구나, 죄다 이제 불법 파업 달려가는 겁니다. 이 자료는 좀 과거 자료인데요, 그냥 죽자고 파업하는 겁니다. 파업해가지고 기업 피해 생기면은 다 누구한테 돌아갑니까? 여러분들한테 돌아갑니다. 자, 오늘은 문매 맞는 하나오션, 커지는 노조 리스크에 관련한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이재명 정권이 들어서면서 민주노총 또 금속노조의 하수인인 이재명은 노조법 2조 3조를 개정할 수밖에 없고요. 또 노조들이 이번 여름 임담협부터 파업 또 쟁의 활동 광범위하게 할 것입니다. 하지만 경찰과 공권력, 법은 아무런 효용이 없을 거예요. 왜냐? 그들 위에는 떼법과 정권을 비호하는 세력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지키는 대한민국이 앞으로도 지속되기를 간절히 염원하면서 오늘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컨텐츠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